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한번 삼성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풀어가지고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지금 뭐 미국도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 한국이라고 해봐야 뭐 뾰족한 수가 없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개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요즘 뭐 주주행동주의라는 또 단어가 슬금슬금 들리기 시작하네요. 올 들어서 보니까 그 자산 운영 업계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주주행동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동주의 자산 운용사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토업계 보니까 지난달 30일 날 SK인 것 같아요. SK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2천억 정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지. 이는 시가총액의 1%가 넘는 금액을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주식을 2천억. SK가 이같이 이제 결정한 데에는 그 라이프 자산 운용에 은근한 압박이 통했다는 겁니다. 은근한 압박. 라이프 자산 운용. 라이프 자산 운용은 지난 4월 공개 주주 선언을 통해서 SK의 그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으며 SK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어요. 그래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SK가 보유한 그 자사주의 10%인 180만 주를 소각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180만 주 소각해라. SK는 그 절반 수준인 자사주 2천억 정도를 매입한 뒤에 내년 3월에 전량 소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다자산 운용 역시 이일 SK 디스커버리를 향해서 SK 케미컬 주주들의 지분을 제시한 것보다 50% 높은 가격에 사들이라고 요구를 해요. SK 디스커버리는 SK 케미컬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일일 종가보다 높은 주당 10만 8,800원에 기존 SK 케미컬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했는데, SK 케미칼의 그 알짜 사업이었다가 그 물적 분할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주의에 나서는 운용사별로도 스타일은 약간 천차만별이에요. SK를 움직인 그 라이프 자산 운용을 이끄는 그 이채원 의장인가 봐요. 이 사람은 그 주주선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우호적인 행동주의를 표방하는데, 하여튼 이 의장은 그 지난달 이데일리하고 뭐 인터뷰를 보니까 주주가치 제고 의지가 없는 기업가는 싸워봤자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와는 그 정반대 전략을 택하는 운용사도 있어요.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래가지고 SM엔터에다 최후 통첩을 날린 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사도 있어요.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의 그 개인이사인 그 라이크 기획에 SM이 매년 수백 원어치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인데, 이들은 지난달 보낸 그 주주 서한에서 이사회 물갈이 추진도 예고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주의를 현재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제 한국도 때가 됐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행동주의가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하고 있어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한국의 자산운용사로 유입되는 동시에 한국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주주 행동주의도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가지고 이익을 편취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동주의는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힘을 얻고 있고, 대주주가 이제 소주주들의 그 이익을 약탈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 주가가 회사의 근본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지배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회의 그 충실 의무에 주주의 그 보호 의무를 추가하는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결국 법을 개정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주주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환경으로 빨리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삼성전자도 뭔가 주주 행동주의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좀 쪼을 땐 쪼아야 돼. 삼성에도 쪼아가지고 돈이 좀 많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자사주도 매입하고 한번 소각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이 또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또 아니더라고. 빨리 M&A를 해야죠. M&A, 뭐 멋진 M&A를 하나 해야 하는데 조만간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소각을 해야 돼. 소각. 주식수를 줄여야지. 계속 줄이면서 나가면은 삼성도 좋고, 그리고 주주들도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하여튼 주주 행동주의가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은 댓글 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새로운 분들도 있고, 우리 꾸준하게 팬분들도 써주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영상에서 KBS 방송 뭐 시사 프로그램이 있던데, 뭐 창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완전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KBS 방송에서 나온 일종의 뭐 다큐멘터리 식이에요. 창이라는 뭐 프로가 있는데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뭐 TSMC, 삼성이 관련된 현실, 이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제 뭐 자기들이 취재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그 관련자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자들도 솔직히 이제 뭐 그 신분을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자가 진짜 뭐 삼성 직원인지, 말 그대로 TSMC 직원인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다 비공개니까 비공개로 하는 거서 뭐 인터뷰 따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을 특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공영방송 아니야? 공영방송 KBS면은. 그런데 왠지 이제 국영기라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뭔가 삼성을 내리 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삼성이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큰 줄기를 봤을 때는 삼성이 굉장히 위기스럽고 뭔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을 약간 의도적으로 좀 내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방송 내내.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그 TSMC는 이제 말 그대로 열심히 잘하고 성장하는데 삼성전자는 그에 못 미쳐가지고 한참 멀었다, 부족하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일종의 그냥 방송이었어. 어떤 때 뭐 주식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삼성전자 왜 주식이 안 오르는지 방송했다는데, 주식 방송이 아니고 삼성전자 현 실태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준 거죠.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어떻게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미약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항상 위기였고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말 그대로 처절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순간들을 뭐 나름대로 다 극복했어요. 이병철, 이건희 회장 이어서 이렇게 잘 극복했고, 이제는 뭐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이제 총수니까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숙제겠죠.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삼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시각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하고 열심히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서 삼성을 이끌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 숙제들은 있어요. 그 TSM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국영이야, 국영. 타이완 아닙니까? 타이완 세미컨덕터링 국영 기업인데 국가에서 막 지원을 해주잖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업하고 삼성은 국영이 아니잖아. 민간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벌이만, 일종 재벌 기업, 민간 기업인데 그냥 사기업이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줘. 어떻게 국가에서 어떻게 뭐 죽이려고만 하죠. 그 전부터 삼성전자 얼마나 못 살게 했습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정치, 당국, 금융당국이나 이 정부에서도 TSMC처럼 이게 뭔가 합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고. 이 기업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이게
기업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열심히 투자를 하겠죠. 국내에다. 아니, 자꾸 이렇게 국내에서 자꾸 간섭이나 하고, 괴롭힌다고 하면은, 누가 우리나라 땅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 공장 지으려고 하겠어? 나 같아도 미국 가지. 응?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죽했으면 이제 파운드리를 분할해가지고 차라리 미국에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면은 이제 국내의 그 기업을, 국내의 그 정치인들이나 그 정부 그 관료들도 이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안 바뀌면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경쟁사에서는 조금만 뒤처지면은 그대로 훅 가는 거야. 그렇게 잘 나가는 인텔도 보세요. 지금 인텔도 지금 굉장히 어리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키워보려고 인텔 살려보려고 저렇게 발악하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더욱더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환상을 깬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배우고 느끼고 뭐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판단력이 생기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투자를 하든지 관심을 갖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삼성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되면은 뭐 영상 많이 들어보고 뭐 다큐멘터리 들어보고 하세요.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판단력이 생길 거예요. 냉철한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삼성에 대한 환상을 깬다기보다는 삼성을 좀 더 알려고 배워야 할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그냥 꾸준하게 그냥 모으고 싶고 계속 갈 거예요. 한 10년 정도 할 겁니다. 뭐 기업이 망하든 말든 간에 이제는 가는 겁니다. 뭐 하락장 가면 하락장 가는 거고 또 상승장 가면 상승장 가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대해서 뭐 좀 약간의 기분은 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본인도 나약할 때는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빨리 다잡아가지고 다시 또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죠. 그렇게 해서 자꾸 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 익절을 해야겠죠. 제가 뭐 평생 삼성전자 가지고 간다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다가 보면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 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해진 뚜렷한 그 기준이 있어야 돼. 투자의 기준. 원칙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원칙. 그러면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실 분들은 끝까지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고 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데 굳이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고통받으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그 톡방에도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가 투자할 때는 멘탈 관리 잘하려고 하는데도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많이 쓰러져 나갑니다. 반토막 되더라고, 반토막. 점점 줄어들어. 한 100명이 한 6개월 지나니까 50명으로 줄어들고 또 6개월 지나니까 한 25명 줄어들고 쭉쭉 줄어들어요. 계속 사라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도 결국 주가가 빠지니까 정신 못 차리더라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느냐 또 다른 거야. 옆에 누가 든든한 우군, 동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리고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응?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좋아지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후 때 뵙도록 해요.